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둔지산 청와대 이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조금 뉴스 백브리핑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용산 집무실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 방송을 좀 보고 오세요. 용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둔지산이에요, 둔지산. 우리 다 잘못 알고 있어. 둔지산 일대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일제의 조선 침략 기지였고, 그리고 그 100여 년 전보다 좀 더 이전에 공동묘지가 즐비했던 터였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이 아니라 거기 둔지산이에요. 정확한 이름이. 용산은 다른 데 있어요. 둔지산 청와대 부지로 옮겨가는 것이 그래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뭐 공동묘지터라고 청와대 이전 못합니까? 조선 그죠? 침략기지 일제 조선 침략기지라고 해서 뭐 과거의 일인데 뭐 지금도 침략기지인 것도 아니고 그거 왜 이전 못해? 할 수도 있죠. 다만 뭐가 필요하다?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게 지금 그거인 거죠. 아니 내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왜들 이렇게 토달고 그래? 지금 윤석열 형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관련 소식 백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허재현 TV를 도와주시고 계신 광고주님들 좀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조금씩 여기다가 이름 좀 남겨주시면 저가 이제 뭐랄까 요새 주류비 너무 많이 올라서 아무튼 취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취재비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셨더라고. 참 그죠? 이거 뭐 의도하고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절묘하다. 누가 그죠? 윤석열 당선자랑 안철수 씨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민의힘 패거리들 밥 먹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영화 포스터죠. 영화 이름 기억나십니까? 나쁜 놈들 천성시대. 근데 진짜 의도했던 게 아닌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진짜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을 10년 전에 영화계에서 예견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의 데자뷰 영화입니다. 포스터입니다. 그죠? 네. 일단 요런 짤부터 보여드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네.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이 2월 달에 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3월에 윤석열에게. 예, 5년짜리 대통령, 보통 겁나서 뭐 함부로 뭐 국민 의사 안 묻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사람들이. 라고, 이분이 2월 달에 얘기하셨습니다. 3월 달에 윤석열에게. 이분이 이제 무속 집안이셔서 그런지, 본인의 앞날을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예견하셔서 얘기하시는 신기가 있으셨네? 참 대단한 지금 대통령 당선자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죠. 자, 제가 지난 방송과 그리고 리포트 기사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용산 청와대 이전 부지. 정확하게는 둔지산 청와대 이전 부지입니다. 용산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다고? 효창공원 일대가, 그죠? 거기가 원래 산이에요. 거기가 용산이다. 둔지산은, 그죠? 여기 지금 한성전도 보면 둔지미라고 써있잖아. 둔지미. 지금의 이제 윤석열이 옮겨가려고 하는 곳이 둔지산인데, 여기가 원래 뭐가 있던 자리다? 용산 총독 관서도 있고,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부도 있고, 뭐,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제가 항상 호시탐탐, 경복궁으로 바로 쳐들어갈 수 있도록 노린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거기가 이제 한강을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군사 물자 같은 것도 이제 갖다 놓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네, 경복궁으로 쳐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런 이제 군사 주둔 시설이, 그죠? 들어서기 딱 좋은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제의 조선 침략 기지로 활용이 됐던 거죠. 100년 전에. 그리고 실제로 경복궁을 먹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조선 총독부를 짓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용산 병참 기지입니다. 일제. 여기로 굳이 옮겨가겠다는 거야. 용산도 실제로는 아니야. 이제 둔지산 부지인데, 그죠? 근데 한겨레에서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보도를 했어. 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뭐냐면, 일본 군부가 여기를 장악하기 전에, 실제로 여긴 또 무슨 땅이었냐면 둔지산 일대가 공동묘지터였다고 하더라고. 공동묘지, 이게 지금 뭐 이게 지도인데, 이게 일본 방위성이 갖고 있던 문서래.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그 공동묘지 표시가 엄청 많이 돼 있대. 이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둔지산 일대 거기 뭐 그죠? 뭐 거기 뭐 공동묘지 많았겠지. 아무튼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곳에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전할 수도 있지. 근데 왜 하필 여기냐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근데 얘네들은 뭐 합의고 뭐고 개뿌리고 필요 없다 이거지 지금. 한겨레 이제 노영석 기자가 쓴 하여튼 기사인데, 이거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있었던 이제 그 둔지산 일대의, 용산 아닙니다. 둔지산 일대의 지금 그 근현대사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 둔지산 일대가 이제 조선 총독들의 관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선 각지에 장수하던 어르신들을 여기로 불러서 이제 조선 총독 미나미지로가 경로잔치도 벌이고, 중추원 차미 등 친일파 인사들을 수련시키는 조선 총독부 지도자 연성소로도 활용이 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그 다음에 이제 해방 맞은 뒤에 미군 장교와 숙소와 연회장으로 쓰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죠. 정말 슬픈
그죠? 공간입니다. 우리 여기는 그러니까 역사의 좀 교육 장소 같은 것으로 좀 활용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용산공원, 용산공원을 이제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죠? 기록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청와대가 들어서면 그죠? 상당한 공간을 이제 윤석열이 가져가게 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뭐 무덤가 얘는 왜 무덤 그런 왜 얘 무슨 무속인들 중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무덤 위가 위가 그러니까 흉가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가 뭐 출세의 기운을 뭐 주는 뭐 그런 거 있다며. 그래가지고 아크루비스타 거기가 이제 과거 이제 상품백화점 무너졌던 곳이잖아요. 예, 많은 이제 시민들 진짜 돌아가신 분들 거기서 이제 그죠? 예, 그런 일 있었고. 그리고 하필 또 무덤가 위에 또 윤석열 집무실을 또 짓겠다는. 하여튼 그죠? 자꾸 이 무속과 연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뜬금없이 자꾸 이 둔지산 일대로 가려고 하니까. 심지어 용산도 아니야. 둔지산이야, 둔지산. 자. 지금 이제 조중동이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의 주장을 실드를 쳐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논리가 이거예요. 문 대통령 50년 지기 승효상 씨도 6년 전에 청와대 용산공원 한강변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친구도 과거 이런 주장했는데 니네들 그때는 조용히 있지 않았냐 민주당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내로남불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또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주장 승효상 1호제 건축사무소 대표가 201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문 대통령이 50년 지기인데 청와대는 콘크리트로 목조 흉내를 내서 지었으니 영락없는 짝퉁. 그죠? 뭐 그런 짝퉁이지 뭐 그치. 청와대가 있는 곳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의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폄하하기 위해 경복궁 뒤쪽에 총독 관저터를 마련한 곳. 그 자체부터 불순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은 거야. 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둔지산 일대가 총독 관저 이런 것들 있었던 거랑 똑같이 굉장히 불길한 곳인 겁니다. 굉장히 불길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터도 어쨌든 국민적 합의가 필요했는데 과거에 뭐 그죠? 그딴 게 있었던 시대입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청와대를 짓고 그냥 산 거지. 그래 어쨌든 70년 살았어. 그러니까 사회적 강제 합의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청와대를 좀 이전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저는 이런 주장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뭐 승효상 씨가 옮기고 승효상 씨가 문재인 씨의 50년 지기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이거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뭐 다 우리가 무슨 친문 시민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문입니까? 아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민인데 우리가 주권자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이런 얘기한 거가 어쩌라고.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광화문 청와대 공약 이행 안 했잖아. 왜? 전문가들이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대통령 그 경호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시위도 못 하게 된다. 심지어 법률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다. 국민들에게 광화문을 오히려 돌려주는 게 아니고 통제가 된다. 대통령님 제거하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철회한 거잖아. 본인의 1호 공약인데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런 거 하라 그래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 친구들 의견이 틀렸네. 전문가들 의견이 더 많네. 그러면 이걸 철회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해프닝인 겁니다. 한국일보 박재현 기자님. 네. 문재인 대통령 흠집 내기 실패.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기사야 이거는. 다시 찾아와. 흠집 내려면 다른 거 다시 찾아와. 권성동 의원도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네, 이거 뭐냐면 권성동 씨가 오늘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내걸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고 달콤해서 공약을 포기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주장을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요즘 그 라디오 방송들의 정치인들 출연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나오면 그냥 팩트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막 마음대로 떠들게 하고, 이거 방송이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생방송이니까 당연히 팩트 검증 안 될 텐데,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윤한홍 씨가 또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최근에 또 뭐 이상한 헛소리 거짓말했어요. 아니 방송국 차원에서 정치인들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확인되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좀 출연 정지시키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방송국에 나와서 틈만 나면 다 거짓말들이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달콤하더라. 저 안 갈래요 광화문. 여기 살래요.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권성동 의원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2019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광화문 이전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 그 당시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세요. 권성동 의원의 말과는 전혀 다른데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했는데 대통령 공약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이대로 이행하면 안 돼. 다 하나같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거 그냥 공약을 철회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이거.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당장은 이행하기 어렵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체할 만한 공간을 찾기 힘든 만큼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대선 공약 1호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사실상 이행이 무산됐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공약을 당장 이행하는 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밖에 본관과 영빈관, 헬기장 등 필수적인 시설의 대체지를 광화문 청사 인근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청와대 개방은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복궁과 청와대, 북악산을 연결시켜 광화문 광장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여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저 앞 통행 문제가 생겨 동선은 관저 이전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유흥준 당시 광화문 이제 그 청사 이전 무슨 이제 전문가 위원회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유흥준 위원이 이제 대표로 나서서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아,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좀 검토를 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라는 상징성은 그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건 대통령이 공약 잘못하신 거다. 검토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철회하시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죠? 고려를 한 거죠. 오히려 국민한테 득이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한 공약인데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만 가중시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 1호 공약이거나 말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는데 그걸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그게 국가 지도자의 그죠? 덕목이죠. 물론 비판 받으셔야죠. 검토 제대로 안 하고 공약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시 언론들도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유흥준 위원이 이런 발표를 했지만 대체로 언론들은 그래도 이거 공약을 철회하는 건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공약 철회는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대통령이 공약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해. 뭐 이런 태도로 다들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이게 당시에 광화문 이전 철회 당시 발표였고요. 권성동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고 달콤해서 공약을 포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오늘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CBS 라디오 제작진 여러분, 거짓말하는 정치인 좀 제발 페널티 좀 주세요. 당신들 국민이 용인한 공중파를 가지고 공공재를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냥 권성동이 이렇게 헛소리하고 가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고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사람들 출연을 못 시키게 하세요. 윤한홍 씨도 YTN 라디오에 나와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황보선의 뭐 출발 새 아침인지 뭔지 이런 듣보잡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아무튼 YTN 라디오예요. 여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한홍 씨가 지금 이제 인수위의 이제 실세죠. 자꾸 이제 이전 비용,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해서 막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씨가 경기도청 옮기는데 4,700억을 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또 깜짝 놀랐죠. 뭐야, 또 민주당 또 내로남불이야. 뭐야, 어딨어? 저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있노? 잠깐만요. 뭐라고 정확히 얘기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다. 자, 뭐 비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너무 부풀린다, 질투하는 거 아니냐. 과거 사례를 보니 경기도청 이전하는데 4,700억 들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윤한홍의 확인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YTN이 방송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자, 팩트 체크. 이재명 지사가 4,700억 들여서 경기도청 이전을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남경필 지사 때 확정돼가지고 착공한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 신청사예요. 을이 삐까뻔쩍하죠. 이게 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엄청난, 이 경북도청, 이거 삐까뻔쩍한 거 보세요. 그리고 성남시청도 굉장히 100만,
그죠? 100만 시민밖에 없는 곳인데 마치 1000만 서울 시민 그런 청사만큼의 삐까뻔쩍 성남시청을 지어놨어. 누가? 이재명이? 아니죠. 그 전임시장. 예.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지어놨죠. 이것도 이재명 지사 때 지금 이게 완공이 되어가는 건 맞지만 이거 첫 삽을 뜬 게 언제다? 4천억 예상 4,700억 예산 배정해갖고 남경필 지사 때입니다. 남경필 지사 때.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그냥 그걸 그냥 이어받은 거에 불과해. 뭐 짓던 거 때려 부수면 오히려 더 예산 낭비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저지른 그 똥을 치우느라고 바쁘셨어. 경기도 신청사 사업 1995년 이인재 지사 시절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요. 조금 난항을 겪다가 김문수 지사 시절에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러나 2009년에 갑자기 이제 국제 금융위기 뭐 이런 거 오면서 추진이 보류. 김문수 때 보류됐어. 그러다가 2014년 다시 경기도 신청사 마스터 플랜 수립. 2015년 7월 남경필 지사 때 광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시작. 이재명 지사는 2018년 7월에 그죠?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임기를 시작했었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는 사실상 별 관련도 없는 사업이야. 객관적인 팩트가 그렇다고. 이거 뭐 하루면은 그냥 들통날 거짓말인데. 윤한홍 의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이재명이 4,700억 썼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뭐 CBS 라디오도 그렇고 YTN 라디오도 그렇고 정말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면 좀 방송국 차원에서 뭐 일종의 좀 한 번까진 용서하더라도 뭐 두세 번 반복된다 그러면 출연 정지시키는 무슨 규약 같은 걸 좀 마련을 하세요. 그냥 정치인만 나와주면 감사합니다. 시청률 올라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그냥 끝이야? 국민들이 이런 흑색선전에 피곤해 하든지 말든지 방송사들은 그냥 나 몰라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윤한홍 씨 사퇴하세요. 국회 윤리위원회 이런데 이런데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국민 상대로 자꾸 거짓말하고. 이 김재원은 하는 짓 보세요. 난 이것도 도대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참 이것도 참 그래. 원래 자기들 속으로는 처음부터 용산 집무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광화문 집무실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냐. 논란이 될까봐 그랬대. 야 이제 뽑아놓고 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진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선거 캠프에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했어요. 선거 과정에서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 있고 광화문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뿐이다. 미치겠다 진짜. 얘네들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나봐. 저희가요 국민 여러분 논란의 대상이 될까봐요. 일단 칭찬만 받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팩트는 숨겼어요. 어쩌라고. 대통령 선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정말 헐.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헐이다 헐.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 이제 용산 공원에다가 윤석열 집무실을 새로 짓자 뭐 지금 이런 제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방부 청사가 워낙 건물이 흉악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네모 반듯한 그런 흉악하게 생긴 그런 건물, 연병장 같이 운동장 하나 있고 막 그런 데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 얼마나 그죠? 쪽팔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용산공원 이제 국민의 이제 새로운 거대한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큰 공원을 이제 갖게 돼서 우리도 진짜 기쁠 뻔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윤석열의 집무실로 뺏길 것 같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용산공원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심 한가운데의 공원, 도심 속 공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국제 명소가 되는 거예요. 뭐 도심 변방에 있는 공원 그거 무슨 쓸모가 있어. 거기까지 가는 데만도 3-40분인데 누가 공원을 그런 식으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원은.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도심 한가운데에 거대한 공원을 갖는구나. 과천 서울대공원, 과천까지 막 내려가야 되고 막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윤석열이 당선되자 어머나 그 용산공원에다가 윤석열 집무실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 또 뺏기게 생겼네. 그러면서 지금 뭐 청와대로 쓰던 부지를 공원할 테니까 국민들 보고 거기서 가서 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나는 새 공원에 집 지을 테니까 국민들은 헌 공원에 가서 노세요. 이겁니까? 윤석열 씨. 참. 어차피 내 돈 내산 아니니까. 국민 돈으로 그죠? 집 짓는 거니까. 싸비득이네. 그렇잖아, 여러분. 용산공원은 새 공원이야. 새 공원은 내가 쓸 테니까 헌 공원. 청와대 부지는 국민 여러분이 가서 놓으세요. 야. 대단합니다. 어차피 내 돈 안 들여가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왜 두꺼비 놀이 있잖아.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지금 이거잖아. 국민이 두꺼비입니까? 국민 보고 헌공원 가서 놀고 나는 새 공원 들어가서 살게. 용산공원 내놔. 국민 여러분 이거 다시 내 거. 답답합니다. 답답해. 벌써 끝났구나. 자, 여러분, 용산, 정확하게는 용산 아니에요. 둔지산 일대로 이제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에 지금 이제 새롭게 검토돼야 될 문제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헛소리들, 거짓말들, 팩트 체크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방송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린공감TV와 이제 취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방송 시간은 일부 좀 조절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확한 건 공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참 제가 시련을 딛고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영향력이지만 그래도 다시 이 정도의 기자로서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이렇게 늘 응원해 주시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한 명의 기자, 한 명의 사람 한 명 살리신 겁니다. 그 빚을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